갑니다. 자, 예제 문제 5번입니다. 부등식을 풀려고 봤어요. 보자마자 느끼는 건 뚠뚜르뚠뚠뚠. 아, 보이죠? 뭐가 보여요? 로그 2의 x가 반복됨이 보입니다. 그럼 로그 2의 x를 편의상 뭐라고 놓고? t라고 치환하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치환된 t의 범위 얘기할까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 전체니까요. 제한되지 않았잖아. 그럼 굳이 못 들어. 이게 다 돼. 아무나 다 넣어. 대신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만 볼 겁니다. 왜요? 진수 조건. 로그가 나왔을 때는 항상 밑조건과 진수 조건은 살펴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t-3하고 t-1이 0보다 크다. 됐죠? 그럼 그 말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에서 3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말이거든. 그 말은 t가 1보다 더 작은 애가 오거나 t가 3보다 더 큰 애가 왔으면 좋겠다. t가 누구였니? 로그 2의 x요. 그럼 로그 2의 x가 1보다 작은 애가 왔으면 좋겠어. 참고로 1이라는 건 로그 2의 2랑 같은 거죠. 두 번째, 로그 2의 x가 3보다 컸으면 좋겠어. 3, 로그 2의 8이죠. 고로 x는 누가 온다? 8보다 큰 수 또는 2보다 작지만 0보다는 어떤 애? 큰 애가 와야 된다. 됐죠? 마지막 답 얘기할 때 0보다 크다는 말이 없으면 틀린 겁니다. 진수 조건에서 이미 x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언급해서 얘기해 주세요. 끝!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로그 5분의 1의 25x하고 로그 5분의 1의 125x를 곱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여야 되죠? 첫 번째, x는 일단 0보다 커야 돼. 진수 조건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앞에서 여기입니다. 로그 5분의 1에 25 플러스 로그 5분의 1의 x.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접근은 이거 미치 5분의 1인 로그로 찢어서 쓸 수 있을 거야. 미치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한 번 더 합니다. 자, 봐봐. 여기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 그럼 이게 앞으로 분모로 뿅 날아갈 수 있다? 그치? 근데 여기 5분의 1도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치 앞으로 뿅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두 번 날아왔어. 곱해서 뭐가 될까?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다고. 로그 5의 25x 곱하기 로그 5의 125x. 됐죠? 바뀌는 거 1도 없네요. 왜? 마이너스 두 번 곱해서 플러스 됐으니까.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바꾸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미칠보다 크니까 이게 더 편하거든. 그러고 나서 다시 앞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로그 5의 25 더하기 로그 5의 x 로그 5의 125 더하기 로그 2의 x 몇이에요? 2 몇이에요? 3. 그럼 로그 5의 x를 편의상 t라고 치환하는 그 순간 t 플러스 2하고 t 플러스 3을 곱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다. t제곱 플러스 5t 6이죠?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t 플러스 1 t 플러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요. 작거나 같을 땐 여기네요. 그럼 t에 누가 왔으면 좋겠다? t에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애가 왔으면 좋겠다. 야, t가 누군데? 로그
5의 x요. 됐죠? 자, 마이너스 1입니다. 로그 5의 5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는요. 로그 5의 625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625분의 1보다는 크지만 5분의 1보다는 작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패턴들은 계속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린 그거 그냥 똑같이 보고 있으면 돼요. 연산하는 거? 아, 이거 뭐 연습 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부등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이고, 제목이 그럼 로그를 취하나 보다. 우린 알고 있어야 돼. 왜 취하니? 라고 보면 변수의 변수제곱. 됐죠? 변수의 변수제곱.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할 겁니다. 왜? 로그를 취함과 동시에 이 지수에 있는 변수를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거든. 받아들일까요? 끌어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취합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밑이 몇인 로그로 취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10. 왜? 밑이 11 로그가 이미 써 있잖아. 그러면 밑이 10이에요. 1보다 커요. 당연히 진수 큰 놈이 큰 거니까 부등식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앞으로 날라가.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로그 1000 3 마이너스 2 로그 x. 됐죠? x 제곱이 앞으로 날라가서 보이잖아요. 이제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t 제곱이 3 마이너스 2t보다 작다.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 0보다 작다. t 플러스 3하고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t는 누구다? 마3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애. 로그 x가 1하고 로그 10하고 마이너스 3 로그 1000분의 1하고 사이에 있다. 됐죠? x는요 1000분의 1보단 크지만 10보단 작은 애. 끝. 받아들일까요? 이게 답니다. 네, 이제 7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2차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내가 봐야 되는 첫 번째 체크는 이거부터입니다. 몇 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2차. 그럼 당연히 x제곱이 있는 거지? 이거 0 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2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이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럼 로그 2의 a가 넘어가서 2분의 1이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죠? 그럼 정리하면 a의 2분의 1제곱이 a가 오면 안 돼요 라는 거지. a는 누가 오면 안 된다? 루트 2가 오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야. 2차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진수 조건 얘기 안 할 수 없죠. a는 어떤 애입니까? 0보다 큰 애만 와야 됩니다. 진수 조건 받아들일까요? 진수 조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거죠. x 앞에 있는 계수 볼게요. 어머 2가 있네. 짝수 공식 써야 되겠다. 짝수 공식 로그 2의 a 마이너스 2 제곱 절반의 제곱 빼기 ac 2 로그 2의 a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않을까요? 이 정도? 판별식 공간 판별식. 그러면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하자. 로그 2의 a가 계속 보이거든? 아 몰라 t라고 할래. 그럼 얘는 t-2의 제곱 빼기 2t-1 이게 0보다 크다잖아.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그게 0보다 크다. t 빼기 3 t 빼기 1이 0보다 크다. 아래로 블록 1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와. 클 때 여기죠. 그럼 누구? t가 1보다 작은 애 또는 t가 3보다 큰 애가 왔으면 좋겠다. t가 누구였니? 로그 2의 a가. 그래서 로그 2의 a가 자 1보다 작아요. 로그 2의 2 얘가 1이죠. 로그 2의 a가 자 3보다 커요. 로그 2의 8이죠. 그럼 a는 어떤 애? 2보다 작은 수 또는 8보다 큰 애가 왔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어떤 애들? 얘네들 만족했으면 좋겠다. 됐죠? 자, 헷갈리면 안 돼. 수직선에다 그려볼게. 2보다 작은 애 또는 8보다 큰 게 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0보다 큰 애만 봐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루트 2는 보면 안 돼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에서 몇 개가 나와? 3개가 언급돼야 돼요. 자, 그걸 이렇게 쓰죠. a는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애. a는 루트 2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은 애. a는 8보다 큰 애. 됐죠?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가 오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주세요. 7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거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모든 양수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 왜? 진수 조건. x 0보다 클 때만 다음 로그가 정의되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봐야 돼. 이 k도 지금 진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k에도 0보다 큰 애가 올 때만 우리가 봐야 돼. 됐죠? 하나 더. 반복되는 게 보이죠? 누구? 로그 2의 x. 그거 t라고 치환을 땅 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로그 2의 k가 0보다 큰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꼭지점의 t좌표 누구? 2일 때. 됐죠? 하지만 뭐가 됐든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그 말은 t축이 요 밑에 이렇게 있어서 누굴러도 이거 y값 0보다 크게 나와 라고 말해야 돼.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납득이 될까요? 판별식 짝수 공식이죠. b' 제곱 빼기 ac 4 로그 2의 k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로그 2의 k가 1보다 큰 거죠. 참고로 1은요 로그 2의 2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k는 누가 오면 돼요? 2보다 큰 깜짝아 큰 수가 오면 되겠죠. 됐죠? 그럼 0보다 큰 거 중에 맞나요? 맞네요.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문제 보시면요. 소리의 강도, 뭐 크기 이런 관계식 성립한다 해서 등식이 하나 주어져. 등식 P0라는 상수가 있고요.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50dB일 때 강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이 지점 같은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가 120 이상 150 이하일 때 소리 강도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소리의 강도가 P거든. P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뭐가? 크기가. 자, 문제에서 크기를 D라고 했거든. 이거가 D가 120 이상 150 이하일 때
그때 P의 범위를 구해줘라는 거 질문이야. 됐지? 자, 참고로 D가 누군지 문제에 써 있습니다. D는요 10 로그 P0분의 P, 얘가 150이랑 120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럼 양변에 10을 일단 나눌게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 자 여기 P 빼기 로그 P0가 15하고 12 사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읽은 걸로 쓸 수 있는 건 요 정도야. 근데 더 쓸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윗줄에서 어떤 관계식 하나를 더 줬거든. 뭐냐면 이걸 줬어. 50일 때는 소리의 강도가 다른 것 같대.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식 하나 더 쓸 수 있잖아. 소리의 크기가 50일 때는 10 로그 P0분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됐죠? 문제 첫 줄에서 준 관계식이 요거였으니까 우리 이것도 그럼 쓸 수 있는 식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린 여기서 P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다.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죠? P0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럼 P0는 여기서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문자가 P0밖에 없거든. 그럼 양변에 일단 10을 나눠주고 5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7제곱 빼기 로그 P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참고로 얘가 몇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7이죠. 넘어가면 12가 뭐다? 마이너스 로그 P가 된다. P0가 된다. 미안. P0죠. 그럼 로그 P0가 마이너스 12인 거 아네. 그럼 다시 쓸게. 12 로그 P 플러스 12 15. 됐죠? 그럼 양변에 내가 12를 빼주면 로그 P는 0하고 3 사이가 되겠죠? 참고로 로그 P, 자 0은요 로그 1이죠. 3은요 로그 1000입니다. 선생님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그걸 상용 로그, 밑이 11 로그야. 그래서 X의 범위, P의 범위는 1부터 1000 사이. 강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끝났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는 이거부터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삼각비. 기억나시는지요? 무슨 내용이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지. 그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네 각을 편의상 세타라고 설정하였을 때, 이 가장 긴 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빗변이라고 했고요. 세타를 기준으로 앞에 마주보는 요 변을 높이라고 했고요. 세타와 붙어있는 요 변을 밑변이라고 했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세타각으로 잡았으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야. 이 세타라는 각을 기준으로 밑변과 높이를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도 같이 약속에 따라주세요.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크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각이 같으면 얘네가 다 닮음이거든. 그래서 이 변들 사이의 비율이 일정해. 그때 빗변분의 높이,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 세타라고 불러. 두 번째, 이때의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불러. 마지막으로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자 라는 게 삼각비야.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변이 3개거든.
요렇게 둘의 비율, 요렇게 둘의 비율, 요렇게 둘의 비율.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없어. 그것들을 다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공부하실 때, 야, 사인이 뭐냐면, 사인 보면 이게 앞에가 S잖아, S. 이렇게 사인 S를 그려. 됐지? 이렇게 그려, S를.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이야. 코사인, 앞에 C잖아. 이렇게 그려, 이렇게 C.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야. 이게 코사인. 탄젠트는 T잖아, T. T를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려, 이렇게. 뿅. 이렇게 그려.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야. 이렇게 글씨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위치들을 잘 보고서 외우라는 얘기를 아마 선생님들이 했을 거야.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직각삼각형의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우리가 자주 쓰이고 다 알고 있는 아주 독특한 친구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희야? 사인 30도 몇이야? 가은아? 탄젠트 45도 몇이야? 혜인이는 코사인 60도 몇인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셔야 되냐면, 자, 수희야 8, 3, 가은이 7, 5, 6, 8에 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와야 돼. 왜냐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먹는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때 잠깐 다루고 잘 안 다뤘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삼각비를 공부한 다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율 관계를 외우고서 문제를 대부분 다 풀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비율 관계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을 거야. 그리고 한 내각이 몇 도다? 60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변이 2a라고 하면 여기도 2a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2a가 되겠지? 세 변의 길이 모두 같으니까. 자, 마이크가 돌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빵 내려버림과 동시에 요 길이는 뭐가 된다? 2a의 절반인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요 길이가 a가 됐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면 제곱값. 그래서 요 길이가 몇이다? 루트 3a다. 그래서 직각의 60도가 보여?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갖고 있어. 라는 말로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 계속 익혔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마찬가지. 여기 직각의 60도가 보인다는 말은, 직각의 60도가 보인다는 그 말은 나머지 여기가 몇 도였다? 30도였다. 30도랑 90도가 보여도 마찬가지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게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 정사각형을 그릴 거야. 자,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야. 그랬을 때 대각선을 딱 잘라버리는 그 순간 여기는 몇 도가 된다? 45도. 여기는 직각. 맞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가 a고 여기도 a니까요.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면 여기 제곱값 나오겠죠? 요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2a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비율 관계 1대 1대 루트 2.
맞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외웠을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한 내각이 30 혹은 45 혹은 60도인 게 보이면 이 비율 관계로 나머지 변을 우리가 쭈쭈쭈쭉 썼을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특수각의 비율을 알고 있어. 특수각의 비율을 알고 있어. 30도, 45도, 60도일 때 너희 직각삼각형 비율 다 아니까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길이들의 비율 관계를 안다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도 말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맨 처음에 만들어주는 건 이런 표를 만들어주죠. 30도 일 때 사인 값이 몇이었을까? 30도 일 때 코사인 값이 몇이었을까? 30도 일 때 탄젠트 값이 몇이었을까? 아유 귀찮아. 이쁘게 이렇게 표를 만들래.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30도일 때 몇일까? 45도일 때 몇일까? 60도일 때는 그럼 몇인 걸까? 마지막으로 0도일 때랑 90도일 땐 그럼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총 15개를 써놓고서 외웠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이 드냐면 30도, 45도, 60도는 그래 내가 삼각형 만들어서 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0하고 90도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0하고 90도를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교과 과정에서 한 번은 봤거든. 자, 일단 첫 번째 표를 외우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고 표를 쓴 다음에 정말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를 포함한 나머지 각들도 이 값을 갖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증명하는 과정은 그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배웠던 거니까 그래. 자, 첫 번째 표를 쓰는 방법. 일단 2로 다 나누세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 루트를 씌우세요. 그 다음 자 순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이고요. 그 다음 0도부터 씁니다. 0도부터 0, 1, 2, 3, 4를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2분의 루트 0 이건 그냥 0인 거죠. 2분의 루트 1 그냥 얘는 2분의 1인 거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루트 4는 2잖아. 그럼 2분의 2니까 몇인 거다? 1인 거다. 됐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코사인은 어떻게 되니까? 라고 물어보면 코사인은요. 사인 쓴 거에 역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씁니까? 탄젠트요.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를 쓰는 거였지. 근데 봐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죠. 그럼 탄젠트는 결과적으로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빗변 약분돼서 밑변분의 높이거든. 그래서 얘분의 얘. 1분의 0 몇이에요? 0. 2분의 루트 3 분의 2분의 1이죠. 그럼 2는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 2분의 루트 2 분의 2분의 루트 2 같은 거네 1.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 루트 3. 0분의 1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몰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15개 표를 외우고 외웠다. 맞아? 그러면 실제로 이거 맞는 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번 해볼게. 자, 45도 여기 있죠? 사인 값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루트 2분의 1. 맞아요?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맞네. 이 코사인 루트, 나 뭐라 그랬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맞네요. 됐죠? 그 다음 코사인 45도는요. 45도 코사인 값 빗변분의 밑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맞네요. 그럼 탄젠트 45도는요. 밑변분의 높이 a분의 a 1분의 1. 1. 맞네요. 됐죠? 그럼 두 번째 60도 보이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맞죠? 코사인 60도 2분의 1. 맞네요. 탄젠트 60도 1분의 루트 3. 루트 3이네. 맞네요. 그럼 30도 기준으로 얘기할 거면 사인은 얘분의 얘죠. 얘 마주보는 애가 높이야. 얘분의 얘. 2분의 1. 맞네. 코사인 얘분의 얘. 빗변분의 밑변. 2분의 루트 3. 맞네. 30도 여기 있어. 탄젠트는 얘분의 얘. 루트 3분의 a. 루트 3분의 1. 맞네요. 3분의 루트 3이라고도 하죠. 유리화에서. 맞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30도, 45도, 60도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보면서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문제. 0도하고 90도는 어떻게 얘기할까? 사실은 이 0도와 90도를 말하는 그 시점부터 슬금슬금 너네한테 이 삼각 함수로 넘어가기 위한 밑작업을 걸어놓은 거야. 자,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는지를 교육과정에 맞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4분원을 그리고 얘기해요. 4분원. (4분원을) 그립니다. 편의를 위해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그릴게요. 반지름이 1입니다. 자, 그리고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요렇게 30도가 되게 그었어요. 30도가 되게. 그리고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직각삼각형이겠지? 받아들일까? 그럼 자, 야 여기 30도야. 사인 값 누구야? 빗변분의 높이죠. 근데 요 길이가 몇이야? 1이지. 반지름이잖아. 그럼 그냥 우린 요 길이가 사인 값인 거야.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각이 조금 더 커져서 45도가 될 거야. 이렇게 45도가 됐어. 그랬을 때 또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게. 그러면 사인 45도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근데 요 길이는 계속 반지름이니까 1이겠지? 그럼 이 높이가 사인 값인 거야. 얘분의 얘가 사인 값이니까. 납득이 될까요? 그 다음 계속 얘기합니다. 각이 더 커지면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60도가 됐다. 사인 60도는 몇이야? 얘분의 얘. 1분의 요 길이. 그럼 이 길이 자체가 사인 60도인 거네. 그래서 사인 값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각이 커질수록 이 사인 값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계속 각이 커져서 90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요 길이가 사인 값이라며. 몇인데? 1. 그래서 사인 90도가 1인 겁니다. 그럼 각이 계속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각이 작아져? 높이. 각이 작아져? 높이. 이 높이가 사인 값이라며. 그럼 뭐가 돼? 0도가 되면 빵이 되겠네? 그래서 사인 0은 0입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요. 밖에 지금 눈이 오죠? 눈이 사인 높이. 그래서 사인은 높이를 봅니다. 눈이 사인 높이.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머 눈이 사인 높이 봐. 아 사인은 높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0도와 90도의 값을 우리가 알아냈다고. 그럼 같은 원리로 코사인. 수희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아, 예, 피곤하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코사인 값, 자 다시 30도일 때 코사인 값 여기 빗변분의 밑변 요 길이입니다. 여기까지의 길이죠. 근데 여기가 1이잖아. 1분의 요 길이, 이게 코사인 값이야. 이 길이가 45도가 되면 수순의 발 내린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이죠. 60도가 되면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인 거지. 맞아?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길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럼 90도가 되면 요 길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몇이다? 0이다.
그럼 각이 작아질수록 이 길이가 멀어지는 거잖아. 맞아? 그럼 0이면 몇일까? 그냥 요 전체 길이겠죠? 1. 그래서 코사인 0은 1입니다. 마지막. 탄젠트를 얘기할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선을 하나 긋고서 얘기해요. 탄젠트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긋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젠트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얘를 더 연장해서 봐요. 여기를 더 연장해서 봐. 여기를 더 연장해서 봐. 왜? 30도일 때, 요거 30도일 때 이거 탄젠트 값 궁금해? 밑변분의 높이. 요 끝까지 가면 이게 1이거든. 그럼 내 눈에 뭐만 보면 돼? 이 높이만 보면 돼. 이게 탄젠트 값이야. 그럼 45도가 됐을 때는 여기 직각삼각형 45도 있잖아. 요 길이가 1이지. 그럼 우리 뭐야? 밑변분의 높이. 요 길이가 탄젠트 값이야. 60도가 되면 얘분의 요 길이. 만난 점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의 길이. 그게 탄젠트 값이야. 마찬가지 탄젠트 값도 계속 각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있네. 계속 올라가냐.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럼 이거 90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90도 되면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탄젠트 90도 값은 몰라. 없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0은요. 각이 계속 작아지면 이 높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0도가 되면 몇인데? 0이겠죠. 그래서 탄젠트 0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표. 그리고 그 표에 나오는 모든 각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외우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거 외우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 왜? 계속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꼭 제대로 외워놓으시고 익혀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구단처럼. 호도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0에서 1까지 수직선을 가득 메꾸기 위해서는 유리수만 점을 찍어서는 메꿀 수가 없어. 무리수도 있어야 돼. 그 말은 실수가 와야만 그 0에서 1까지 수직선을 가득 메꿀 수 있거든.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각을 일단 첫 번째로 실수화할 필요성이 생겨. 실수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그 이유는 모든 각을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을 실수화할 거고, 두 번째, 그럼 각을 재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돼. 지금은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도라고 정한 다음 그거 갖고 쪼개서 얘기했거든. 그럼 이제 그걸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러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겠지. 그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좀 옛날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이야. 어떻게 재는 거냐면, 일단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야. 그리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일 때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보일 거거든. 이 중심각을 그냥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로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호도법이야. 그럼 마찬가지. 이 부채꼴이 커지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왜? 반지름이 커진 그 배율만큼 호의 길이도 똑같은 배율로 커질 거거든. 그러니까 이 비율은 계속 일정할 거란 말이지. 부채꼴이 작든 크든. 대신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 중심각이 늘어나겠지? 이 비율로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어요? 호의 길이가 똑같은데 만약에 반지름이 더 늘어나면 중심각이 더 작아지겠지? 맞잖아.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게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재는 방법을 다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름이 호도법이야.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그 비를 갖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간혹가다 여기에다가 그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써. 교과서에도 써 있거든. 라디안이라고 쓴다.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얘는 단위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명시해주는 기호 표현이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줘라고 하고 여기가 1cm고 여기도 1cm다? 그럼 이거 넓이 몇이야? 라고 했을 때 1cm 제곱이라고 말했어. 기억나?
우리 지금 고등학교 와서는 단위를 안 쓰니까 그냥 숫자로만 말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단위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넓이 뭐야? 1cm 제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마찬가지로 그때 만약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고 이 세 모든 변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죠. 이게 전부 다 1cm였다면 이거 부피 몇이야? 1cm 세제곱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들을 곱하는 과정들이 있잖아. 그때 우리가 단위도 같이 곱하는 게 맞아.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지. 70km per hour 이런 표현들 있잖아. 무슨 뜻이냐면 시속 70km거든? 이 속도의 개념이잖아. 속도는 어떻게 해?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해.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시간 동안 70km를 움직였어. 이게 뭔데? 얘야. 시속 70km. 그러니까 나눌 때도 단위를 갖고 나누거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근데 봐봐. 여기가 만약에 R cm야. 근데 여기도 L cm야. 그럼 서로 나눈 거잖아. 그럼 단위도 뭐가 돼? 나눠진다고. 그래서 이 호도법으로 쓰는 가계표 자체가 단위가 없어. 엄밀하게 말하면 무단위라는 표현을 써. 단위가 없습니다. 왜?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단위가 원래 없다는 게 맞는 표현이고 그래서 단위를 쓰지 않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 뒀더니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생략하고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엄밀하게 이 라디안이라는 표현은 이 뜻이야.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계산된 결과가 몇입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 말을 생략하고 쓸 거라고. 그래서 혹시나 교과서도 마찬가지거든.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표현되는데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수식해주는 어떤 단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 어쨌든 결론은 뭐다? 생략하고 쓸 거니까. 그럼 봐봐. 만약에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야. 부채꼴의 반지름이 2야. 그리고 이때 호의 길이를 관찰했다? 호의 길이가 몇인지를 재봤더니 이게 3이 된 거야. 그럼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분의 3이라고 하겠다고. 됐음? 요즘 2분의 3 이게 뭔데요? 각이야. 무슨 각이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각도인지 길인지 가뜩이나 고등학교 때는 단위도 안 쓰잖아요. 그럼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안 헷갈려. 헷갈리는 거면 못 썼지. 안 헷갈리게 쓸 거야. 왜? 우리는 대부분 다 뭘 물어볼 거니까. 야, 사인 2분의 3이 몇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사인 뭔데? 빗변분의 높이. 그게 2분의 3일 때. 얘가 뭐겠어? 각이겠죠. 우리가 전에는 세타라는 각을 썼잖아. 사인 30도라고 했잖아. 그거를 바꿔서 사인 2분의 3 계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인 5 계산해줘. 이런 거야. 사인 2 계산해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때 쓰는 2는 당연히 각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을 할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반지름이 예를 들어 3이야. 호의 길이가 몇인가를 봤더니 5였어. 그럼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뭐가 된다?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그럼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다? 얘들아,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R세타요. 뭐야?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요. 그러면 그게 호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 받아들여? 당연하지. 각을 이렇게 쟀으니까. 됐어? 그러면 그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 라고 물으면 넓이는 2분의 1 RL. 얘가 될 거야. 무슨 말이지? 2분의 1 RL, L은 R 세타였잖아.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넓이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아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좀 다른데?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긴다고. 자, 60분법으로 말했을 때와 호도법으로 말했을 때 얘네들이 왜 다른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게. 오케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느냐? 자, 일단 우리는 계속 60분법을 버릴 수가 없어. 왜? 너무 직관적이야. 90도 빵빵 바로 떠오르잖아. 45도 바로 떠오른단 말이야. 그치? 그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너한테 돌아섰던 각도가 몇 도야? 180도. 바로 떠오르잖아. 그 180도는 뭔데? 치킨이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온도잖아. 몰랐어요? 저거나 180도.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가 180도예요. 높으면 타. 그리고 낮으면은 기름 막 눅눅해요. 180도 가장 맛있어요. 튀김은 몇 도다? 그렇지, 180도. 네. 부끄러워. 자, 계속 가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봐봐. 우리 60분법과 호도법으로 과연 얘네들의 각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한번 볼게. 분명히 이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도 있고 60분법도 있고 둘 다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본다. 잘 들어봐. 반원이 있어. 반원이 있어. 반지름이 R인 반원이 있어. 이때 이 반원의 호의 길이 몇일까? 몇일까? 자, 원의 둘레는 몇이지? 2 파이 R. 그치? 그럼 반이니까 몇일까? 파이 R일 거야. 맞니? 자, 봐봐. 그럼 이때 이 중심각을 우리가 호도법으로 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잖아. 몇이야? 파이. 근데 넌 알잖아. 이게 몇 도인데? 180도. 맞아? 그래서 180도는 파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몇 개 더 늘어나는 거야? 첫 번째, 나랑 그때 헤어진 남자친구가 돌아선 각도가 180도였다고. 그리고 치킨이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온도도 180도였다고. 그리고 파이도 180도를 의미한다고. 됐죠? 그 표정 뭐예요? 됐어? 파이는 몇이야? 180도야. 그럼 이거 부채꼴 맞아요? 부채를 활짝 폈나 보지. 그러면 4분원으로 잘라볼까? 이렇게 4분원으로 잘라볼까? 그럼 90도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 몇일까? 2분의 파이 R이겠죠? 절반이니까. 맞아? 그럼 R분의 호의 길이. 그게 중심각이겠죠? 몇인데? 2분의 파이. 그게 몇 도야? 네 눈에 보이잖아. 90도.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야. 그러니까 90도는 뭐겠어? 2로 나눠서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거야. 됐을까?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 60도는 그럼 몇일까? 60도. 3분의 파이. 이거 3개 있으면 180도잖아. 그럼 45도는 몇일까? 4분의 파이. 이거 곱하기 4하면 180이야. 그럼 곱하기 4하면 같아줘야지. 맞아? 그럼 30도는 몇일까? 여기다 몇을 곱해야 180대? 그럼 6을 나누면 되겠죠? 6분의 파이. 괜찮아? 내가 얘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 뭐 때문일까? 우리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쓰잖아. 야, 사인 30도 구해줘 라는 그 말을 사인 6분의 파이 구해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어? 탄젠트 45도 구해줘 이거를 탄젠트 4분의 파이 구해줘 이렇게 말할 거야. 이해됨? 왜? 얘랑 같은 각이니까. 납득이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하나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 1도는 그럼 몇일까? 180분의 파이가 될 거야. 됐지? 그럼 극단적으로 한 번 더 갈게. 호도법으로 1은 몇 도랑 같은 걸까? 파이분의 180도랑 같겠지. 양변에 파이 나누면 되니까. 안 그래? 납득이 될까? 납득이 돼? 자, 그럼 방금 했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걸 한번 볼게. 자, 부채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반지름은 R,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할게. 중심각은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우리가 지금처럼 알고 있던 60진법이었으면 60진법? 아니 뭔 소리야. 60분법이죠. 미안. 60분법이었으면 이렇게 썼을 거야. 넓이 구해줘. 넓이는요. 일단 파이 R제곱. 원의 넓이지? 파이 R제곱. 원의 넓이죠? 그 다음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만큼이요. 이렇게 썼을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구했잖아. 원의 넓이에서 전체 360도 중에 요거만큼의 비율. 맞아? 괜찮아? 이거였잖아.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거를 내가 호도법으로 얘기를 해볼까? 라고 하면 넓이는 일단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60분법으로 각을 얘기할 거야. 그럼 전체 360도는 호도법으로 몇일까? 자, 파이가 180도였지. 180도가 파이였지. 그럼 한 바퀴는 360도잖아. 그럼 몇이었을까? 2파이. 그럼 2파이 분의 중심각만큼요. 그럼 이때 파이끼리 뭐가 돼? 약분이 돼. 그럼 남은 게 뭐다? 2분의 1 남고 R제곱 남고 세타 남았다고. 그래서 넓이가 뭐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요. 세타가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면 나 반지름하고 중심각만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하나 더. 저 호의 길이 호도법으로 나왔을 때 저 L은 R 세타래매. 그럼 여기는 2분의 1 R 세타를 곱한 거, 얘가 누구랑 같아? 호의 길이 L과 같죠? 그래서 2분의 1 RL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납득이 될까? 납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주어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면 당분간은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우리 180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이 180도 아니야.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가 180도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이 파이라는 거. 아,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 알았죠? 튀길 땐 180도예요. 에어프라이는 몇 도다? 180도다. 네, 자 여기 101페이지 체크 문제.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사실 1번은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고 2번은 60분법으로 나타내래. 그 호도법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기준 하나 잡으면 되죠. 파이는 180도야. 그럼 1도는 180분의 파이야. 됐지? 그럼 야 120도는 몇이니? 180분의 파이에다가 120 곱하면 돼. 됐잖아. 120 곱하면 120도는 하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해. 답이야. 그럼 290도는 180분의 파이에다가 290 곱하면 돼. 됐잖아. 그럼 290도 나오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아니야? 180분의 파이에다가 675 곱하면 돼. 약분하고 정리해서 쓰면 답이야. 마이너스 700도는 180분의 파이에다가
700 곱해. 그 다음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뭐 마이너스라니까.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 물론 우리가 앞에 일반각의 얘기는 아직 잠깐 안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도 이제 다음 수업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라고 했다고. 지금 호도법으로 나온 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알아. 봐. 파이가 몇이었어? 180이지. 그럼 요 자리 뭐로 바꾸면? 180으로 바꾸면 답이야. 2번은 요거 180으로 바꿔. 약분해, 정리해, 계산해. 답이야. 180 바꿔. 답이라니까? 얘도 바꿔. 180으로. 그럼 답이야. 왜?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에 10분의 7만큼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하고 바꾸면 되니까 아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안 어렵죠? 자,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빼요. 앞에 있는 일반각 표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 이건 잠깐 뺄게. 자, 4번 볼게요. 4번. 자,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잖아. 호도법으로 각을 나타낸 거죠. 어떻게 알아요? 실수로 표현했잖아. 맞아? 실수로 표현했잖아. 납득이 돼? 단위 자체가 없잖아. 호도법이야. 그래서 중심각이 1도입니다 하고 1입니다는 달라. 됐죠?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럼 이 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중심각 요각이 3분의 파이래. 이랬을 때 이거 호의 길이 몇일까? 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요. R 세타. 몇인 거야? 2파이. 됐죠? 선생님 파이가 있는데 이거 실수 맞아요? 3.14요. 3.14 원주율. 그쵸? 그럼 수야. 그럼 그때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넓이요? 2분의 1 R L. 어씨. 3분의 파이 제곱. 됐죠? 끝. 2분의 1 R L. 2분의 1 R 제곱 세타. 같은 값.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정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타임. RL인데 이 새끼야 왜 중심각을 썼냐? RL. 미안. 이거죠. 6이죠. 미쳤나봐. 미안해. 6파이. 미안해요. RL. 미안해. 미쳤나봐. 그만할 때가 됐나보다. 그럼 세 문제만 더 풀고 그만해야지. 자, 갑니다. 예제 문제.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볼래요. 자, 뭐 하면 될까요? 별거 없어. 파이는 180도야. 여기다 180 넣어. 계산해보자. 약분되죠? 4, 4, 16, 4, 5, 20. 45에다 7 곱하면 7, 5, 35. 7, 3, 7, 4, 28, 315. 맞네요. 같은 거. 끝. 됐지? 파이가 몇이라고? 180. 그럼 약분하면 60. 곱하면 660. 같은 거야? 다른 거죠? 끝. 이거야. 세 번째 파이가 몇이라고? 180. 6하고 30. 7, 3, 21, 210. 맞네. 파이가 몇이라고? 180. 그럼 12를 하면 몇이냐 이거? 12 나누면 6이니까 15인가요? 7 곱하기 10. 7, 5, 35. 아니네. 끝.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을 60분법으로 바꿔주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 겁니다. 실제로 이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각도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벌어졌구나라는 크기가 잘 체감이 안 올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너무 60분법에 익숙해져 있거든. 그래서 계속 바꾸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4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누군지 나와 있죠? 3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이 있어요. 자,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넓이를 S라고 할 건데 이때 세타와 S를 더한 값 구해줘. 자, 봐봐. 반지름이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이 있거든?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자는 거야. 이때 그럼 세타는 뭐다?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서 각을 얘기하겠다. 이게 호도법이야. 호도법의 정의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세타가 누굽니까? 3분의 2파이요? 라는 거고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RL 3파이요? 답입니다. 그래서 야 둘이 더해줄래? 3분의 11파이네요. 답이죠. 이 정도 문제인 거예요. 됐을까요? 괜찮겠어? 그러면 이런 의문들도 좀 생길 수 있어. 아니 왜 하필이면 중심각을 얘기할 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였을까? 예를 들어 지름분의 호의 길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2배 이런 비율로는 얘기를 못했을까? 왜 꼭 R분의 L을 중심각으로 썼을까? 사실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 옛날 그 아저씨들이.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된 이유는 미분이나 적분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쁘고 깔끔하게 나오거든. 연산이 편했거든. 그래서 그냥 R분의 L을 가글을 재는 방법으로 쓴 거야. 미분이나 적분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야 뭐 우리처럼 뭐 이러고만 끝나진 않고 별의별 짓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R분의 L로서 정리가 되고 정해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진도 나가는 건 이 정도예요. 저 먼 과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육시진법을 썼어. 왜? 12진법과 10진법을 쓰는 애들이 많았거든. 그 둘의 최소 공배수 60을 갖고 만들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60개? 오케이. 다음.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던 도형이 있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삼각형을 되게 신성하게 여겼어. 왜 삼각형이라고 생각했어? 왠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아. 삼각형에 눈깔이 그려놓고서 막 이런 게 있어. 왜 삼각형이냐면 삼각형이 되게 완벽하다는 얘기를 좀 했거든, 옛날부터.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는데 낙법을 칠 때 몸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그게 가장 몸에 있는 어떤 그 체중을 잘 분산시키면서 다치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야 돼.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뒤로 넘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 이거 삼각형을 만들어.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몸을. 너 운동해봤니? 응?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삼각형이 왜 그러냐면 되게 안정적인 도형이야. 의자가 있는데 의자 다리가 4개 있잖아. 그럼 그거 언젠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 근데 의자 다리가 3개 있지 절대로 삐그덕거리지 않아. 왜냐하면 점 3개로 만들 수 있는 면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다리가 3개 있는 애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카메라 스탠드 보면 다 다리가 3개야. 카메라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 묘하게 설득력 있는데 진짜 맞는 얘기야. 그래서 삼각형을 되게 신성하게 여겼다고. 정말 안정적인 도형이다 여겼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삼각형이 왔다 였겠냐? 정삼각형이지. 세 변의 길이도 같고 세 내각도 같잖아. 뭐로 봐도 완벽하잖아. 그래서 60진법을 쓰던 사람들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뭐라고 하냐? 1도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각도의 시작이야. 그럼 왜 60개로 쪼갰는데 60진법을 쓰니까. 그래서 선생님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 몇 도예요? 60도요. 이해됨? 그래서 이게 60도야. 근데 1도가 한 이만큼 있다고 치자. 얘보다 더 좁은 각도 필요할 거 아니야. 더 작은 각도 필요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 1도를 또 60개로 쪼개. 그래서 하나의 각을 또 얘기할 수 있지. 1도를 60개로 쪼개서 나오는 그 각을 1분이라고 불러. 1도를 60개로 쪼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해. 1도를 60개로 쪼개. 하나를 1분이라고 해. 1분. 그거를 또 60개로 쪼개. 그 하나를 1초라고 해. 그래서 너네 위도 경도 말할 때 아예 또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 그 각을 재는 방법 남아있어서 그래. 근데 봐봐. 너네 영어로 초가 뭔지 알아요? 세컨이잖아. 그게 왜 세컨이냐면 1도가 있지. 한 번 나누면 분. 또 한 번 나누면 초잖아. 몇 번 나눠서? 2번 나눠서 세컨이야. 그게 세컨의 어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각을 재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불러. 60개로 나눠서 얘기하는 방법인 거야. 왜 60개야? 60진법을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0진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직관적이지.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썼으니까. 안 그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안 쓸 이유가 1도 없는 거야. 하지만 살다 보니 1도보다 더 작은 각이 필요해. 그래, 분이라고 하자. 1분보다 더 좁은 각이 필요해. 그래, 1초라고 하자. 그럼 얘보다 더 좁은 건? 더 작은 건? 각이라는 건 두 직선이 이루는 벌어진 정도잖아. 이게 더 좁아지면 그런 까지 필요할까? 필요하지. 저기 천문학 같은 데선 필요하잖아.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저 멀리 가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벌어질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더 세밀한 각들이 필요했거든. 근데 얘 단점은 그런 게 필요하면 뭐해? 60개로 쪼개, 60개로 쪼개, 60개로 쪼개기만 하는 거야. 그럼 계속 그렇게 쪼개기만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을 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수직선에서 0에서 1까지 점을 찍어서 가득 채울 거야. 유리수로만 채울 수 있니? 안 돼요. 유리수랑 무리수가 다 있어야 돼. 그 실수 전체를 다 사용해야만 완벽하게 다 메꿀 수 있어. 이런 얘기 한다고. 기억나? 마찬가지. 60개씩 계속 쪼개서 이걸 다 메꿀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거지. 뭐가? 또 다른 각을 재는 방법이. 그래서 그 각을 재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각을 재는 건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옛날 얘기였어요.